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일단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대상자 이른바 다카 수혜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다카 폐지안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다카 폐지를 뒤엎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So this is a wonderful, wonderful day for the DACA kids, for their families, and for the American dream. We've always believed in immigration in America. We've had some dark forces oppose it in recent years, but we believe in it. 이번 판결은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에 더 가까운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 측에 손을 들어주며 5대4로 결정된 것입니다.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은 추방 위기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They don't have to worry about being deported. They can do their jobs. And I do believe this, someday soon, they will be American citizens.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카 청소년들의 노동허가는 2년간 갱신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전폭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이민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추방 위기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해결책이 아닌 법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대법원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른바 낚였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전 보좌관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은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보다 사진 찍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조차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쟁이라는 쪽지를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성공 가능성이 제로라고도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판문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 촬영과 언론 반응에만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비판적이던 볼턴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대선에 이길 수 있도록 중국에 요청했다는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ABC 방송에도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Is the president lying? Yes, he is. And it's not the first time either. The president may well be a superb deal maker when it comes to Manhattan real estate. Dealing with arms limitation treaties on strategic weapons, dealing in many other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are things far removed from his life experience. 트럼프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윗을 통해 볼턴의 주장은 거짓말과 꾸며낸 얘기의 종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볼턴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도 볼턴의 회고록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유예부터 북한 문제까지 여러 현안을 놓고 기다렸다는 듯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경찰 흑인 총격 사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I thought it was a terrible situation, but you can't resist a police officer, and if you have a disagreement. 발언 취지에 따라선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 체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것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살인 기소된 경찰 측 변호인의 말도 전했습니다. Heard
today and just got a report that the police officer's lawyer said that he heard a sound like a gunshot, and he saw a flash in front of him. So that's an interesting, I don't know that I would have necessarily believed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경관에게 공정한 조치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미국 내 경찰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러 의혹과 공세들을 한꺼번에 뒤집고 지지를 모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 10년 만에 센서스 인구조사가 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죠. 최근 발표된 집계에서 캘리포니아 내 10개 도시가 10년 전 센서스 당시의 응답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LA와 글렌데일, 토렌스와 세리토스가,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는 부에나파크와 플러턴, 얼바인과 가든그로브가 10년 전 센서스 응답률을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한인 밀집 지역으로 남가주 지역이 10개 도시 중 9개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샌디에고와 산호세 지역도 10년 전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줄리렘 LA 지부장은 지역 사회의 정확한 집계는 향후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예산을 확보하고 정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2020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은 온라인과 전화, 우편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7일 뉴저지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2명의 한인 후보가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전합니다. 7월 7일에 치러지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는 크리스 정 시장과 펠팍 민주당 위원회 등의 지지를 받은 박재관, 신디 페레라 후보와 폴 김, 앤디 민 시의원 등이 지지하는 스테프니 장, 프랭큰 다너휴 후보가 대결하게 됩니다. 기호 1번 박재관 후보는 현재 펠팍 타운 플래닝 보더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호 6번 스테프니 장 후보는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으로 만 3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교육 컨설턴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타운이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또한 보기 좋은 타운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금을 걷고 있는데요. 정말 그 돈을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뉴저지 버건 카운티 한인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이 중 한인 유권자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는 약 62%가 한인들이며 이 중 유권자는 3,6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예비선거 후 본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과반수의 시의원이 한인 의원으로 포진돼 행정 부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한인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나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한인단체와 기업, 지역 정치인이 손잡고 자택을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음식 나눔 행사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프렌즈가 관리하는 아파트 2곳에 70세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주 1회 5주간에 걸쳐 노인 가구에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료품 가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과 농심이 통조림과 라면, 생수와 스낵 등 장기 보관 식품들을 기부하면서 마련됐습니다. 나눔 행사에는 KYCC와 미치 오페럴 13지구 LA 시의원도 동참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오늘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에게 마스크 3,000장과 음료 900병, 치약과 손 세정제 300개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 배포한 물품들은 세계 한인무역협회 LA 지부에서 기증해 마련됐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지난 2달 반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무료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추방류의 다카는 의회 절차에 따라 마련된 법이 아니고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것. 사실 법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존폐 위기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다 서류 미비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마련이 가장 핵심인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